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정말 수많은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고 신기한 것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카도 여러가지 컨텐츠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2024년 1월 1일 포르쉐 타이칸 장거리 시승기 보내드렸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434개의 영상이 올라갔네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평균 조회수가 무려 1억 4천... 잠깐만 1억 4천 뷰인데 영상이 434개, 지금 평균 32만 뷰 이렇게 나왔는데 시청시간은 1600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모두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2024년 모카를 빛낸 구독자님들이 가장 사랑해주신 영상 탑 20 살펴보겠습니다. 22. 팰리세이드 스파이샷 실내까지 보니 기아 소렌토 시제 끝나나. 팰리세이드의 위장막인데 62만 분이 봐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거의 한 8개월 다 돼서 이제 팰리세이드가 론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를 보기 8개월 전에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이렇게 미리미리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9위는 어떤 영상일까요? 그랑콜레오스 산타페 비교 시승기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요. 64만 7천 분이 봐주셨습니다. 그 당시 르노 그랑콜레오스 워낙 관심 차종이기도 했고 산타페의 경쟁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비교를 했는데 산타페 역시나 깔끔하고 좋았지만 그랑콜레오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점, 정말 매력적인 영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둘 다 아주 멋진 자동차예요. 산타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지만 잘 팔리면 된 거지.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8위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공개 유엔마저 놀랐다. 페달 오인 사고 방지 장치 우선돼야 라고 올렸습니다. 64만 8천 회. 와, 이건 정말 저희 모카가 큰일 했습니다. 저희 급발진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수많은 영상들을 올렸죠. 급발진 영상 처음 올릴 때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해요. 급발진 주장사고라는 건 아주 묘해서 사고가 난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 사고라고 오인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겪을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당신이 지금 밟은 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고 가속 페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분이 더 안전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보내드린 거 브레이크는 전자장비가 아니에요 보내드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램프는 어떤 경우든 켜져요. 이거는 ECU가 고장나도 어쩔 수 없이 작동됩니다. 가속 페달에다 모래자루를 놓고서 차를 고속으로 막 수백 킬로로 달리게 하고서 거기서 급제동을 했을 때도 급제동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다가 페달 오인 사고라는 게 정말로 있긴 한 건가 보네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그 결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옮겨온 것 같아요. 급기야 결정적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되죠.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이 불쌍한 운전자가 이 사고를 당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좌우가 싸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진짜 안 내보낼 수가 없다 해서 이 유엔에서 발표된 이 자료였는데, 택시 운전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서 사고가 나는 장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하게 되면서 이걸로써 많은 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가속되고 지금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정말로 주구장창 밟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적어도 제로는 아니라는 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차고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이제는 급발진 얘기 사라졌잖아요. 그죠? 17위는 제네시스 G80 시승기입니다. 65만 7천 회. 지금 영상 보면 제가 막 지금 스키장 가야 돼요 이러고 있잖아. 이걸 또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많으시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벤츠까지는 몰라도 제네시스는 한 번쯤은 고려해보잖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힘내라 하는 애국자분들이 또 응원해주신 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모카를 빛낸 최고의 영상 16위 제네시스 GV90 콘셉트 국내 최초 공개입니다.
네오룬 제네시스 X 그란레이서 리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산 모터쇼에서 저희가 네오룬을 봤죠. GV90의 컨셉트카입니다. 제네시스 GV80보다 더 큰 차, 그리고 전기차로만 나온다는 차예요. 근데 B필러가 없이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때 당시 현장에 계셨던 제네시스 직원분이 또 아주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문형으로 열린다고 했었는데 최종에서는 이게 빠지는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그리고요. 이날 또 공개됐던 것이 제네시스 X 그란레이서 이 차를 보여드리면서 왜 또 르망 머신을 갖고 왔지? 이거 제네시스가 르망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죠. 근데 역시나 르망 나가네요. 야, 대박. 모카 적중률 이 정도예요. 자, 15위. 내년에 단종되는 차 26종 총정리입니다. 내연기관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67만 8천 회가 나왔어요. 내년에 단종되는 차 26종을 정리했는데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내연기관차가 쭈루룩 없어지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때 내연기관차 사라지는 거 이거 너무 섭섭해서 많이들 봐준 것 같고요. 그 섭섭한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아직 적응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년이 26종이고 몇 년 안에는 수백 종이 단종되게 될 겁니다. 모든 가솔린차가 다 단종되니까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14위입니다. 기아 픽업 트럭 타스만 최초 공개입니다. KGM 렉스턴 스포츠칸 함께 가나? 라고 올렸는데요. 69만 3천 회가 나와줬습니다. 기아 픽업 트럭 타스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니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 디자인 봐라! 와! 이거 뭐지? 라면서 한 번씩 클릭해보는 거죠.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트럭 새로 나왔다는 거 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어쨌든 타스만은 우리나라가 주력 시장이 아니고 호주라든지 중동이 주력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3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최초 공개입니다. 역시 스포티지 70만 회를 넘게 봐주셨네요. 스포티지는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자동차니까요. 여기 약간 절연띠 같은 디자인이 있어서 요거 뭐냐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실제로 판매 대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12위 르노 오로라 1 콜레오스 실내외 놀라운 기능 이렇게 썼습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이 콜레오스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처음 본 거라서 이걸 보면서 오! 야 진짜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뻤잖아요. 정의선 회장님도 이 차를 타보고서 오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현대나 기아나 제네시스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자칫하다 큰일 나겠다 라고 오히려 긴장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당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음해도 있었고 저희 또 오늘은 얼마나 욕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면서 올렸는데 그래도 좋은 차는 다들 알아보시는 거겠죠? 지금 팔리는 거 보면 아주 흐뭇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11위입니다. 아이오닉 9 최초 공개 존재한 적 없는 디자인의 충격. 이거는 얼마 전에 올렸는데 게다가 굉장히 급하게 찍었거든요. 이 촬영일이 저희 미국에서 이걸 론칭하는 날하고 거의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오전에 촬영을 하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국인 상황에서 이 차를 찍었어야 됐으니까 마음이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6천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지. 아이오닉 9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2024년 모카 최고의 인기 영상 탑 10입니다. 10위는 샤오미 SU7 실제로 만나고 진짜 놀란 점이라는 영상입니다. 중국차 조회수가 우리 영상 탑 10 중에 10위에 올랐다는 거 이거 정말로 놀랍기도 하네요. 이게 그럴 일인가? 샤오미가 차를 만들어? 라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샤오미라는 브랜드는 핸드폰 메이커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과연 괜찮을까 했는데 전 세계가 샤오미가 만든 차에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한 해였죠. 미국의 트럼프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 중국차의 관세 뭐 100% 때릴 거다 200% 아니 800% 때릴 거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거 유럽에서도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차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국차 형편없어요.
반대로 진짜 형편없는데 이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차가 이렇게 상당히 좋으면 우리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이 중국차가 좋든 나쁘든 안심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뭐 받았냐는 얘기하는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입견 없이 뭐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든 긍정적인 얘기든 제가 누구보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위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1호차입니다. 이건 조금 어이없는 일이었죠. 전시차로 막 들어오고 있는 차를 거기서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 차를 거기서 리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비닐을 뜯었던 적이 있습니다. 8위 르노 그랑콜레오스 시승기, 단언컨대 가장 첨단의 SUV, 달리는 아이폰의 첫 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5만 2천회입니다. 무려 1시간짜리 영상이에요. 부산에서 열렸던 기자단 시승행사 영상이었는데 계속 시승을 시키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추리고 추렸는데도 1시간 넘는 길이가 됐던 그런 영상입니다. 7위 폴스타4 국내 출시입니다. 실내에 미쳤다. 가격은 6,690만원, 한국이 가장 저렴 이렇게 했었는데요. 78만 3천원이나 되네요. 폴스타는 정말 중요한 브랜드죠. 폴스타 본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데 중국 회사와 스웨덴 회사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 메이커.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르노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수입차다가 갑자기 국산차가 되는 첫 번째 자동차가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파급을 일으키게 될지 우리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폴스타 생산은 아주 묘한 면이 있습니다. 홀류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야. 폴스타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지리산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원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모카를 빛낸 영상 6위 테슬라 결국 인간 능력 넘었네요. 미국에서 시작된 FSD 12.5 타본 첫인상 84만 2천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FSD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튼 누르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진짜로. 테슬라가 지금 V13까지 나왔는데 버튼을 누르면 주차장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서 다시 주차까지 해주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다. 테슬라 FSD가 이 정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GM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내년이 되면 이 임팩트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5위는 기아 PV1, PV7 최초 공개 영상입니다. 카니발보다 더 큰 차 어디다 쓰나 봤더니 라고 올렸는데요. 이건 CES에서 공개한 영상이죠. PV7과 PV1이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PBV라는 이 컨셉에 더 잘 맞도록 이렇게 전시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때 전시장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김혜진 책임님, 정말 자동차에 대한 정말 깊은 지식과 이해와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PBV라는 말이 더 구체화되고 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PB5 곧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을까? 저희 모카에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3위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진짜 시승기입니다.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CES에 갔다가 거기서 옮겨간 거예요. 그때 정의선 회장님을 만나고 사이버트럭 시승하러 같이 가실래요? 라고 했더니 내가 그거 시승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라고 해서 저희만 갔다 왔습니다. 전용기 좀 태워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그건 못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텍사스까지 렌트비가 하루에 100만원이었어요. 정말 새벽까지 가서 6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까지 날아가서 부랴부랴 해서 딱 4시간 시승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서 저녁 8시에 LA로 떨어지는 그런 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진짜 고생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보람있다. 다음부터는 2024년 모카를 빛낸 영상 탑3. 신형 기아 K8 디자인 혁신 그랜저보다 커졌다. 141만회. 와, 아니 K8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이게 뭐예요? 이건 뭐 SUV 디자인을 세단에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또 더 좋아 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기존 디자인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 전보다 하여간 더 비싼 차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언어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판매량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모카를 보고서 구입하셨겠지. 무려 140만 분이라니까요. 모카를 빛낸 영상 2위. 이 엔진 나오면 전기차 산업 끝난다. 토요타 이것 때문? 와, 167만 회입니다. 토요타가 수소 엔진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수소 연료전지 미라이 같은 차가 아니라 직접 엔진에 넣고서 불을 태우는 자동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BMW라든지 여러 메이커들이 이미 해본 거거든요. 했다가 실패한 방식인데 그걸 토요타가 다시 끌고 나왔다는 거. 토요타가 전기차에 너무 더디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성으로 약간은 아쉬움으로 이런 영상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모카를 빛낸 최고의 영상, 가장 인기를 끈 영상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테슬라 사이버트럭 최초 시승기입니다. 와, 187만 회를 달성했네요. 역시 믿고 있었다고. 저희가 사이버트럭 얼마나 시승해보고 싶었겠어요. 정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그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그게 분량이 자꾸만 길어지는 거야. 너무 길어져서 이걸 두 편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올라간 영상이 이겁니다. 이후에 올라간 영상까지 합치면 274만 회. 엄청납니다. 분명한 건 기존 것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트럭은 다른 자동차하고 외관도 다르지만 설계 방식, 생산 방식도 다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총 걱정을 할 일은 없지만 문콕 걱정은 하잖아. 문콕 얼마든지 와서 하시죠 라고 해도 되는 거. 시비 붙어갖고 차를 막 때려 부수려고 할 때도 찌그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이버트럭이 이 정도의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탈 수 있습니다. 검정색 랩핑한 요 차가 김준수님의 사이버트럭인데 지금 한미 FTA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고 이 인증 과정에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테슬라 코리아가 이걸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왜 개인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니,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이버트럭은 저도 주문해 놨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버트럭 주문하신 분 정말 많은데 이분들이 다 사이버트럭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는 자동차로 유명하죠. 한때는 200만 대 넘게 주문이 돼 있었다고 했는데 이걸 팔아서 남을 수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이버트럭이 지금 7만 몇천 불입니다. 사실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지. 요즘 환율이 너무 높아서 1억 좀 넘는 건데 근데 테슬라는 6만 불짜리 후륜구동도 있어요. 그래서 EV9보다 싸게 판다는 건데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사이버트럭을 보면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외관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눈에 확 띄고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 차 외관에는 아무것도 달려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반떼를 봐도 앞에 막 달려있고 조립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 근데 지금 이 차는 왜 아무것도 없어? 대량 생산하려고. 원가를 줄이려고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가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이버트럭 망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이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는데 근데 지금 사이버트럭은 이미 미국에서 한 달에 5,000대 이상 팔려나갑니다. 내년에 사이버트럭이 몇 대 생산될 수 있다? 연간 25만 대를 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랑 산타페를 합친 정도, 그 정도를 매년 생산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25만 대에서 그걸 더 올려서 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박이죠. 물론 사이버트럭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모두 팔릴 건 아니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인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도 내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보택시도 게시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FSD도 한 개에 1,00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거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오너들이 어느 순간 FSD가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게 되면 돈 내고 기꺼이 구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2025년 상당히 밝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4년도 이렇게나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마음 따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12만 구독자가 더 증가해서요 121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네요. 와, 감사합니다.
저희 모카는 항상 여러분들 덕에 성장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